안녕하세요. 저희는 애플 펜슬의 입력 기술을 활용한 PPAP 팀입니다. 오늘은 애플 펜슬, 그 중에서도 애플 펜슬 프로의 입력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다루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 펜슬은 아이패드에서 쓰는 스타일러스인 디지털 펜이지만 단순히 화면 위 좌표만 있는 도구는 아닌데요. 단순히 위치뿐만 아니라 여러 물리 신호들을 앱에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 신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전을 나타내는 배럴롤, 닿기 전의 위치를 보여주는 호버, 쥐어짜는 제스처인 스퀴즈, 마지막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햅틱 등 여러 신호들을 동시에 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애플 펜슬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디지털 펜이 아닌 화면 위의 좌표뿐만 아니라 여러 물리 신호들을 동시에 내보내는 일종의 센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채널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늘어왔는데요. 24년에 공개된 애플 펜슬 프로는 이 세대 애플 펜슬에는 없는 배럴로부터 햅틱 피드백까지 더해지며 다룰 수 있는 입력들이 한층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목한 건 이러한 풍부한 신호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였는데요. 기존의 기능 대신 커스텀하여 게임의 요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스퀴즈 방식은 도구 팔레트를 여는 용도이지만 꾹 쥐어서 손을 떼면 충전된 만큼 장애물을 걷어내는 식으로 게임의 기능으로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펜슬 프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어려운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입력 채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압력, 기울기, 그리고 배럴롤은 연속적인 값으로 들어오고 더블탭이나 스퀴즈는 제스처 형태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력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특히 스퀴즈는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를 알려주는 아날로그 값이 아닌 손으로 쥐기 시작하고 유지하고 떼는 단계로만 전달돼 사실상 키고 끄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제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세분 입력들이 스위프트 UI 기본 제스처만으로는 거의 받을 수가 없고 대부분 UI 킷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뮬레이터에서는 아예 테스트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압력이나 기울기, 스퀴즈는 실제 아이패드와 실제 펜슬이 있어야만 값이 들어오다 보니 빌드를 실제 아이패드로 진행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은 기기 의존성이 강해 구형 기기에서는 입력을 받을 수 없어 배럴롤과 스퀴즈와 같은 기능들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기술적인 처리인데요. 문제는 UI킷으로 들어오는 펜슬 입력이 라디안 단위에 가공되지 않은 날것 데이터라서 게임 로직과 같은 처리를 코드로 직접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스위프트 UI 역시 이 기능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택한 해법은 입력을 받는 쪽과 입력을 사용하는 쪽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포트 앤 어댑터 혹은 의존성 역전이라고 불리는 구조인데요. UI킷의 복잡한 펜슬 입력을 어댑터로 표준화하여 게임 로직과 입력 처리를 분리해 실제 기기가 없어도 모크로 입력을 흉내내며 개발하다가 나중에 실제 입력으로 손쉽게 바꿔 끼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신경 썼습니다. 첫째는 펜슬의 고급 입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용자가 펜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화면에 흔적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펜의 기울기와 각도 그리고 현재 레벨 달성도를 게이지와 수치로 눈에 보이게 시각화를 했습니다. 둘째는 배럴롤과 스퀴즈가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는 동작이라는 점인데요. 펜슬 프로 사용법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포트 앤 어댑터를 통해 애플 펜슬 프로의 다양한 입력들을 코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얼 펜슬 피더와 모크 펜슬 피더가 왼쪽 코드와 동일하게 펜슬 스테이트를 출력하도록 설계를 해 실제 기기에서는 UI킷의 UI 펜슬 인터랙션이 스퀴즈의 시작과 유지, 종료 단계를 받아 펜슬 스테이트를 채우고 시뮬레이터에서는 목 데이터가 버튼이나 슬라이더로 똑같은 값을 채워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출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게임 입장에서는 진짜 펜이든 목이든 차이가 없고 같은 자리에 마치 플러그만 바꿔 끼우는 플러그 앤 플레이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앞으로 애플 펜슬 기술을 활용한 앱을 만들게 되실 필요한 팁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모크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 펜슬의 입력이나 기울기, 스퀴즈와 같은 값은 시뮬레이터에서는 아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 기기가 없으면 개발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언급했듯이 펜슬 스테이트라는 데이터 계약을 팀에서 먼저 합의한 다음 목업을 통해 원활하게 구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드로잉 기능이 필요하다면 펜슬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버스 역할을 하는 PK 캔버스 뷰가 그리고 펜 지우개 같은 도구 패널을 그리기 로직을 직접 짜지 않아도 몇 줄의 코드만으로 붙일 수 있어서 개발 시간을 크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또 펜슬에서 들어오는 로우 값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울기 값은 우리가 쓰는 도 단위가 아닌 라디안으로 들어오고 펜을 눕히면 0도가 되는 식으로 직감과 반대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바꾸고 의미를 뒤집고 정교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 번 정한 데이터 계약은 끝까지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실제로 겪었던 만큼 문서상의 계약사항에는 필압 항목이 있었지만 정작 코드에 펜스 스테이트 구조체에서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 한 스테이지에서는 필압을 임시로 항상 최대값을 고정해두고 작업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명이서 공유하는 계약을 바꿀 때는 문서와 코드 그리고 그걸 쓰는 쪽까지 한꺼번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펜슬 손가락 입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도 알아야 되는데요. 펜으로 조작하는 화면에는 손바닥이나 손가락 터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펜 타입의 입력만 처리한다는 조건 한 줄 넣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터치가 입력으로 섞어버립니다. 짧지만 빼먹으면 바로 버그로 이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버는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점인데요. 펜이 화면에 닿기 전에 어디를 가리키는지 미리 알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활용해 펜을 가까이 대면 도구가 펜을 따라오며 여기를 칠 거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예고 연출을 넣었습니다. 즉 닿기 전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호버의 진짜 강점인 만큼 앱 구현 시 꼭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애플 펜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